토트넘이 다시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찾아왔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대형 호재가 될 기미가였고요. 많은 팬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최근 클럽 월드컵 결승전 플루미넨세 나의 경기에서 4대0 완승하며 원년 클럽 월드컵 우승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이 경기 하나 때문에 많은 것을 잃게 되어 펩 과르디올라의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인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앱 사무국이 12월 24일에 있는 맨시티와 브렌트포드 경기를 클럽 월드컵 결승전과 너무 붙어있다는 이유로 일정을 연기해 저 맨시티가 전열을 다시 정비할 시간을 벌긴 했지만 클럽 월드컵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 때문에 맨시티가 곤경에 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리그 18라운드 경기의 결과가 손흥민과 토트넘에 매우 중요해졌다고 언급하면서 토트넘이 에버튼을 잡아낼 경우 토트넘은 우승 경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까지 말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맨시티가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며 왜 리그 18라운드 경기에 토트넘이 이기면 우승 경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몇몇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 걸까요? 풋볼 잡지가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강 클럽 맨체스터 시티가 2023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에서도 우승하며 5회 들어 5개째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맨시티는 22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남미 챔피언 플루미넨시 4대0으로만 5차고 전 세계 최고 클럽의 자리를 꿰차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맨시티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로드리 발목 상처를 입고 전열에서 이탈했기 때문인데요. 후반 63분경 상대의 깊은 태클로 오른쪽 발목이 돌아가는 상처를 입은 로드리는 그 후에 몇 분 더 경기했지만 결국 그리운 것에 누리면서 후반 73분경에 교체를 당하고 맙니다. 핵심 미드필더 로드리 빠진 것이 맨시티의 큰 악재인 이유는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맨시티의 성적이 처했기 때문입니다. 로드리 징계로 빠진 리그 12라운드 15라운드까지 맨시티는 3무 1패를 하며 승점을 겨우 3점을 획득 리그 1위였던 맨시티가 현재 리그 4위로 주저앉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상처를 입은 선수의 기회를 비는 것과는 팀의 주축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참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하며 누군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경우 그 선수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리그 순위 경쟁에서도 주축 선수가 빠지거나 징계로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 맞붙는 팀에게는 승리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토트넘 못지않은 돌풍의 팀으로 주목받은 리그 2위 에스턴 빌라가 강등권을 헤매는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홈으로 불러들여 치른 경기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1대1로 승부라는 결과가 나와 프리미어 리그 우승 경쟁이 안개 속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홈에서 이번 시즌 무패를 달리는 에스턴 빌라가 1대0으로의 짙은 후반 90분경 에스턴 빌라 자니 올로의 극적인 버저비터 골로 1대1 무승부를 만든 것에 에메리 감독은 승점 1점이라도 건진 상황에 만족해야 했었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인 리그 1위 아스널과 리그 3위 리버풀의 경기 결과에 따라 에스턴 빌라가 1위에 오를 수 있었는데 절호의 기회를 날렸다고 말하며 에스턴 빌라의 무승부와 맨시티의 핵심 선수인 로드리의 전열 이탈로 인해 행운의 여신이 토트넘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18라운드 경기에서 에버튼을 홈으로 불러들여 경기에 갔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에버튼을 이기고 승점 3점을 챙기고 아스널과 리버풀이 비기는 최상의 경기 결과가 나온다면 토트넘 은정 36점, 아스널은 승점 40점으로 승점 6점 차가 4점으로 줄어들면서 토트넘은 손흥민을 앞세워 다시 우승권 싸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분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에버튼전이 이런 중요한 경기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하며 수마가 퇴장을 당해 이번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큰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BBC 역시 프리미어 리그 18라운드 토트넘과 에버튼과의 경기 결과를 전망하면서 과거 토트넘과의 전적 데이터를 불러와 흥미있는 기사를 게재했다 밝혔습니다. 매체는 이어 반면 에버튼은 총 14번이 토트넘 원정에서 승점을 단 7점을 획득하는 부진을 보였다고 말하며 토트넘은 에버튼을 상대로 총 8골을 장렬시켜 프리미어 리그에서 상대한 클럽 중 에버튼을 상대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을 말했어. 매체는 덧붙여 토트넘은
현재 29경기 연속 선제 득점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래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체는 또한 에버튼은 최근의 경기에서 연속으로 승리하며 클럽 창단 이래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긴 연승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며 그뿐 아니라 에버튼은 최근 5경기에서 연속으로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에버튼이 이번 시즌 거둔 승은 모두 율 50%대 아래로 주도권을 내준 상태에서 얻은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접한 몇몇 전문가들은 기록을 종합하면 에버튼은 과거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며 대량 실점을 했다고 말하며 하지만 최근 에버튼의 기록은 과거와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에버튼은 최근 5원주시 무실점으로 방패팀 토트넘은 28경기 선제 득점을 하는 창의팀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겠다고 말하며 토트넘과 앞서 맞붙었던 팀들이 거의 모두 내려앉아 경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에버튼 내려앉아 있다가 역습하려는 공격 방법을 쓰는 것으로 데이터는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역습하려면 최전방에 있는 원톱 공격수가 1대1에 매우 강하고 찾아온 찬스를 결정짓는 골 결정력이 좋아야 하는데 이런 공격수가 에버튼의 두크루스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하지만 두레는 앞선 리와의 경기에서 상처를 입고 전열에서 이탈했고 이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골 기대값이 5.11의 실제 골은 6골을 넣고 있어 역습 공격수가 가져야 할 절대 조건인 골 결정력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하위권에 있는 그저 그런 공격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에버튼이 홈에서 상대한 뉴캐슬과 첼시의 공격진 수준과 토트넘의 공격진을 같은 레벨로 두고 분석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토트넘의 공격진에는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골잡이가 있으며 최근 소파스코어 역시 전반기 베스트 11에 손흥민과 메디슨 그리고 로메로를 꼽을 정도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최고 순위 공격진들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로 수마가 못 나오고 그 자리를 스키비 호이비에르가 대체할 경우 수비 불안이 예상된다고 말하며 앞선 경기에서 상처를 입은 브레넌 존슨의 출전 여부도 손흥민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브레넌 존슨이 출전을 못하거나 이른 교체로 오른쪽 윙어의 쿨루셉스키 나오게 되면 10번 자리에서 플레이할 때보다 훨씬 골에 욕심을 부리며 페널티 박스 안에 있을 때는 슛을 남발하는 슛 난사왕이 되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패스 연결이 안되며 의외로 무승부를 이룰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해 분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지금은 나올 선수가 없어 어쩔 수 없지만 부상자들이 돌아오면 쿨루셉스키 벤치에 앉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또 다른 축구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매거진이